국힘 내부의 상황을 좀 저희가 얘기를 해보자면은 국힘이 이제 내부에 주요 인사들 간에 이제 갈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탄파, 반탄파 이렇게 대립구도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보도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의원님이 이제 반탄파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 찬탄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기회주의적인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기회주의적인 행태다. 네. 예. 지금 탄핵 절차와 그 이후의 절차를 보면요. 완전히 저는 이 헌법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탄핵을 빨리 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과연 보수의 가장 중요한 헌법을 중시하는 또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가치에 충실한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 결국은 국민들이 막 뭐 응원봉 들고 많이 나왔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또 국민들이라고 저는 꼭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많은 국민, 예. 많은 예. 민주당에 동원됐는지 한 분들까지 섞여서 예. 많은 분들이 나왔다 응원봉을. 네. 그래서 그때 또 막 탄핵하자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대선 후보로 아, 거론되는 예, 사람들 예. 중에서. 그래서 이제 찬탄 반탄 얘기하는데요. 네. 저는 사실은 모든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런 사태를 겪을수록 이 절차적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후퇴하고 맙니다. 네. 근데 탄핵을 결정하는 과정부터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60위권의 언론 기사가 증거자료입니다. 증거자료, 참고자료. 맞아요. 이런 예. 탄핵, 이렇게 초스피드로 탄핵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때는 또 내란죄가 탄핵 소추 사유였습니다. 네. 근데 헌법재판소에 가서 내란죄가 빼졌어요. 예. 삭제됐어요. 그러면 이게 소추 동일성이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이번 헌법재판은 그런 의미에서 각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각하되어야 한다. 예. 왜냐하면 동일성이 없습니다. 예. 국회에서 겨우 통과됐는데요. 탄핵안이. 네. 뭐 동일성이 없는 탄핵소추안, 내란죄가 뺀 탄핵소추안이 왔으면 예. 나 탄핵에 반대했을 거라는 안철수 안철수 의원도 예,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새로 해야죠. 음. 동일성이 없습니다. 근데 동일성이 없는 탄핵소추안을 갖고 저렇게 절차를 위반하면서 소송지휘권을 남용하면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든 절차가 공수처의 수사 절차 이런 거 다 위반되고 있는데 근데 아직도 찬탄이다. 아마 그분들도 말을 슬슬 바꾸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주의적인 행태라고 봅니다. 저희가 탄핵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 한번 다뤄봤고 정치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이어갈게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한동훈 전 대표도 활동을 재개한다는 보도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한 전 대표 관련 질문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의원님께서 지난해 당 대표가 됐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 같은 상황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은 혹시 드세요? 저는 사실 뭐 우리가 요새 오죽하면 계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께서 뭐 야당의 국정마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싸우지 못한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야당의 국정마비에 대한 우리가 비판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내부 싸움에 급급했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 한번 썼지만요. 한동훈 대표의 등장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이런 폐악질에 대한 언급보다는 늘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과의 날을 세우는 게 많았었습니다. 결국 국민들께서 그 정도였어? 이번 계엄이 나고 나서 알게 되셨거든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거는 왜 그랬느냐? 그동안 국민의힘이 제대로 못 싸운 것이다. 그래서 제가 대표됐으면 네. 적어도 민주당의 폐악질하고는 제대로 싸우지 않았을까. 제대로 싸워. 네. 가끔 잠자다가 벌떡벌떡 깨고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대표됐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도 더 열심히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헌법 가치를 위반하고 요새는 또 위장 우클릭부터 시작했고 제가 이재명 대표를 좌충우돌을 혹세 무민 대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어제는 중도 보수라는 중도 말까지 보수. 예. 꺼냈는데요. 보니까 보수가 제대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가치라는 것을 알기는 않아 봅니다. 보수가 그러니까 맞다. 중도 보수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쿠키 보고 범죄 정상이다 막 이랬잖아요. 아니 근데 예. 이제 가치가 보수 가치가 중요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네. 아니까 중도 보수란 말까지 참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요새 보면은 좌충우돌이 아주 지나쳐요. 예. 근데 제가 엊그저께 보고는 깜짝 놀란 게 경제는 민주당입니다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예. 이제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제 혹세무민의 단계에 이르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정말 이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아젠다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것도 많이 드러내기 위해서 어제도 이제 토론회를 하나 그렇죠, 했는데요. 토론회. 예, 제가 보면 진짜 이재명 대표가 저 대통령 굉장히 하고 싶은가 봅니다. 대통령병이 네. 걸리다 보니 뭐 본인 가치는 어디다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이 웬 중도보수라고 하는지 참 어저께 우리가 토론회 보니까 웃음만 나옵니다. 웃음만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토론회 말씀하셨으니까 토론회 얘기 좀 해볼게요. 토론회 이재명 대표가 뭐 최근에 이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주장하다 민노총 반발로 포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비판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저께 토론회 제가 내용을 좀 봤는데 노동개혁 토론회였습니다. 노동개혁 네, 토론회를 하셨는데 내용이 상당히 좀 알차긴 했어요. 내용도 알찼는데 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여당 의원 58분 정도가 참석을 하셨습니다. 거의 절반 넘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의원님이 주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분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왔어요. 보면 어떤 생각 드셨어요? 뭐 일단 예. 주제가 중요하지 토론회 않습니까? 좋죠. 내용 예, 좋죠. 예. 청년과 장년이 윈윈하는 네. 지금 무조건 정년 연장이 아니라 묻지마 정년 연장이 아니라 똑똑한 고용 연장을 해야 네. 된다. 주제가 중요하고 민주당이 일단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어제 기사가 나오기도 예, 했는데 그러니까 그에 이재명 대해서, 대표의 정년 연장은 사실은 지금 일률적으로 모두 65세까지 일하는 정년 연장을 하는데 이 경우는요. 예. 결국은 역시 귀족노조 민노총 조합원만 좋은 겁니다. 그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뭐 임금 격차가 큰 거는 잘 아실 거고요. 예, 뭐 결국은 그들만 좋은 일이고요. 그들만의 리그이고요. 이렇게 될 때는 기업의 부담이 상당하다. 이렇게 정년 연장을 했을 때 기업 부담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청년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미 예전에 민노총의 요구 사항인 정년을 연장해 주는 것을 의무화한 법안을 2013년에 통과시키고 나서 그렇죠. 예. 결국 그때 같이 임금 체계를 개편했어야 되는데 임금 체계 개편 없이 무조건 그 조항을 통과시키고 나서 실질적으로 청년 고용이 1.5% 정도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년 연장만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나 이제는 작년에 2024년에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예. 그러면 이제는 일하고 싶은 분들 더 일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소위 정년 연장을 하고 싶은 노사가 합의해서 정년 연장을 할 때는 하고 또 재고용을 하는 방법 그리고 아예 이제는 정년 조항을 폐지하는 것까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연성 있는 그런 고용 연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 가지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노동개혁의 유연성은. 네. 첫 번째는 일단은 고용에 있어서의 유연성이고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고용 유연성의 핵심은 이런 전제가 필요하겠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죠. 그다음 두 번째는 임금 체계 유연성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년 이후에 임금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성에 따른 임금 체계 유연성. 우리나라는 호봉제에 의해서 10년 차가 향후 임금이 얼마나 올라갔을까를 예상하는 거에 있어서 OECD 1등입니다. 15.1% 올라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호봉제를 깨고 직무 성과급제로 해야지 우리 청년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요. 미니잡, 미디잡 같은 잡 형태의 유연성입니다. 이거 할 때는 꼭 필요한 게 뭐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높여주는 것 같은 겁니다. 이게 네. 무슨 말이냐? 나 조금이라도 아르바이트처럼 돈 벌어서 용돈처럼이라도 쓰고 가게에 도움이 됐으면 해 하고 미니잡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그렇죠, 일하고 그렇죠. 싶은데 건강보험 내야죠. 그 순간에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됩니다. 네. 그래서 뭐 경력단절 연성이라든지 고령자 분들이 근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봤자 사실 남는 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4대 보험, 건강보험 체계하고 같이 연동해서 미니잡, 미디잡 이런 것을 활성화해야 된다. 잡 형태의 유연성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독일의 하르츠 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를 왜 지금 논의해야 되느냐, 왜 나경원이 갑자기 이걸 가져왔느냐. 제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국회 특위위원장도 했었는데요. 핵심은 노동개혁 없이는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는 결국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인데요. 네. 생산 가능 인구를 어떻게 그러면 확대할 것이냐는 거는 모든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끄집어 나와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그렇죠, 것입니다. 예. 그러면 부담이 생산으로 바꿔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연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느닷없이 민주당은 민노총만을 위한 정년 연장을 또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지금 청년 고용이 이 절벽에 완전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쉬었음 청년이 그렇게 많은데요. 네. 청년 고용 절벽, 청년의 절망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 어제 내용은 저 뭐 의원님 갑자기 말씀하신 것 토론회 같이 내용을 엄청 많이 아니에요. 근데 저 말씀드렸네요. 들어봤는데 정말 그 정책적으로도 좀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놓고 무슨 대선 행보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던지고 있는데 여권에서도 이슈로 또 대응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 움직임에 대해서 일부 일각에서는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해서 이렇게 결부시키는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의원님은 조기 대선 언급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으셨어요. 정치인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선을 좀 그으셨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제 갑자기 기자들이 물어보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무슨 대선이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헌법재판소 문제라든지 이런 거 꼼꼼히 따져봐야 될 때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이나 이런 거는 정치인 누구나 뭐 꿈도 갖고 왜냐하면 정치인의 역할이 국민을 더 잘 살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늘 정치하면서 제 꿈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예. 결국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고 그러니까 보수 가치가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누구나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국민이 원할 때 국민이 그 정치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때 그 기회가 오고 또 네. 그때 봉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미리 좀 모습을 드러내신 분들은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언급하시고 출마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가장 문제가요. 정치에 있어서 이 국가와 정당보다 본인을 먼저 생각하면 소위 이기적 정치를 하면 꼭 정치 큰 틀을 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안타까울 수 있죠. 저희가 의원님께 짧게 한두 개만 더 말씀 여쭤보고 저희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거 있다면. 예, 예. 그 요즘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을 공격을 하면서 의원님을 조금 언급을 했어요. 근데 생각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말을 아끼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속내 한 말씀만 조금 해주신다면. 그래도 말을 아끼는 게 낫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사실 2021년이요. 제가 계속 여론조사 1등 했고요. 당원도 1등을 했었고 1차 경선에서는 당원을 좀 포함한 여론조사로 그러니까 그때 당원 50 여론 50이었나 뭐 당원 30 여론 70인가 1차 경선이 그런 룰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압도적 1등을 했는데 2차 경선 룰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네. 아마 모르실 겁니다. 어떻게 해서 저 오세훈 시장 후보가 되느냐. 2차 경선 룰은 100% 국민 여론조사였는데요. 그 국민 여론조사도 민주당 지지자들을
배제하지 않는 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지 않는 여론조사였고요. 그 여론조사 문항도 또 어떻게 설계했느냐? 원래 우리 여론조사를 시작하면 뭐 매일신문 여론조사입니다. 뭐 그렇게 어떻게 하죠. 예, 이렇게 예.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예. 국민의힘 여론조사입니다라고 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 전화 끊는다고요. 아. 그거를 중간 끝에 이 조사는 뭐 국민이 그렇게 했다는 끝부분에 그렇게 예. 설계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패자가 손내 구구하게 말하면 제가 뭐 구구하게 말하면 좀 그렇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 당이요. 그때그때 룰 바꾸는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요. 절대 룰 바꾸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당은 선거 때만 되면 중도 확장을 이유로 당원을 폄훼합니다. 그러면 당원들은 뭐 하는 존재입니까? 네. 그리고 정당은 정당은 그 당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네. 그들의 당원들의 의사를 대신 실현하는 것인데요. 선거 때가 되면 그 100% 국민 여론조사, 그것도 민주당 지지자 제외 안 하는 여론조사로 우리 당의 후보를 뽑는다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당은 당원을 스스로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 당을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을 존중해야지 우리 당이 더 강해집니다. 그동안 보수 정당이 늘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제대로 역할을 뚝심 있게 못한 것,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 방향을 제대로 제시 못한 것은 늘 중도라는 이유로 당의 정체성보다는 애매한 기회주의를 더 존중했던 것이 이런 행태를 보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지금의 우리 당의 모습을.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 대한 뭐 이렇게 평가가 이런 건 잘하셨어요, 이런 건 못하셨어요 이런데 저는 윤 대통령이 잘하신 게 몇 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대 보수 정권에서 한일 관계 이렇게 자신 있게 딱 한일 풀으신 분은 관계. 없습니다. 늘 뭐 친일 이런 얘기하면 그냥 말을 아끼고 어떻게 하면 또 좀 다른 행보를 보이나 이런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두 번째, 이승만 대통령 문제를 이렇게 수면 위에 끌어오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민노총의 불법 파업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요. 노조회계 공시부터 그렇죠. 예. 이 민노총 부분에 있어서도 그나마 가장 원칙적으로 대응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일종의 그 보수가 해야 될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행보에 대해서 용기 있게 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저희가 나경원 의원님 모시고 지금 방송을 8시 반까지 예정을 했었는데 벌써 10분 더 추가 오버할 정도로 아주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죄송합니다. 질문 너무 너무 많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감사한데 네. 의원님 바쁘신데 저희가 오늘 또 그래도 묻고 싶었던 내용들,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들 다 여쭤본 것 같아갖고 참 좋은 시간 됐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반응도 굉장히 시청자분들 좋습니다. 반응도 자세한 좋고요. 아까 그리고 이야기도. 네.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특히 뭐 노동 좀 개혁이라든지 네. 기억에 남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좌충우동이다, 좌충우돌이다, 대통령병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저희 그러면은 오늘 나경원 의원님과 이 정도 저희가 좀 다뤄봤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짤막하게 그래 한 말씀 하신다면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당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이제 저희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사실은 국회가 이렇게 민주당의 일당 독재에 의해서 국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정말 대통령마저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나 끔찍합니다.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 부족한 부분 많지만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